안녕하세요. 이제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송전계통에 접속한 무부하의 동기전동기를 동기조상기라고 한다. 이때 동기조상기의 계좌를 과외자로 해서 운전할 경우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계좌를 과여자로 운전한다. 과외자로 해서 운전한다. 그러면 동기조상기의 위상 특성 곡선을 그리면은 여기에 이 횡축을 계좌전류를 놓고 계좌전류 또는 여자전류라고 쓰죠. 계좌전류를 놓고 여기 중축에는 전기자전류를 놨습니다. 그래서 전기자전류 동기전동기에 출력 P, 삼상 출력 P3로 썼을 때 얘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삼상 유도전동기의 출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출력, 부하를 일정하게 해서 출력을 일정하게 놓고 공급전압도 일정하게 고정시켜 놓습니다. 전격전압으로 정지시켜 놓고 무엇을 변화시켜 주냐면은 요 계좌전류, 즉 여자전류를 변화시켜 주게 되면은 요 역률이 변하거든요. 이 전압과 전류 의상이 변하면서 역률이 변하고 역률이 변하게 되면은 요 전류가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좌전류를 변화시켜 줄 때 이 전기자전류의 위상과 크기가 변화되는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런 V자 모양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위상 특성 곡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기자전류가 최소일 때는 얘가 최소이면 이 역률이 가장 좋을 때 1일 때입니다. 그래서 역률 1일 때 곧 무엇이 된다? 전기자전류가 최소화되는 것입니다.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코사인 세타를 1로 기준으로 해서 여자 전류를 감소시키면 이때는 부족 여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부족 여자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역률 1인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계좌전류를 감소시키면 부족 여자. 부족 여자 상태에서는 이 전기자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뒤진 전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때는 뒤진 전류가 흐르고 뒤진 전류가 흐르니까 이때는 리액터가 되는 것입니다. 전동기가 리액터 역할을 하고 역률이 1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자전류, 계좌전류를 증가시키면 이때는 과여자라고 씁니다. 과여자가 되면은 이 전기자전류의 위상이 앞선 전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전압보다 앞선 전류가 흘러서 이때는 무슨 작용을 한다? 콘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콘덴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송전계통에서의 부하의 역률을 개선해주고 역률을 개선해주면 전압 강화가 감소하고 이런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기조상기의 역할입니다. 자, 따라서 과여자로 계좌를 과여자로 해서 운전할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보기를 보실까요? 콘덴서 작용을 한다. 그렇죠? 과여자로 운전할 때는 앞선 전류를 흘러서 콘덴서 작용을 한다. 위상이 뒤진 전류를 한다. 이건 틀렸네요. 위상이 앞선 전류가 흘러야 되는 것이죠. 앞선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위상이 뒤진 전류가 흐른다 했으면 이것은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3번 보시면은 송전선의 역률을 좋게 한다. 그렇죠? 콘덴서 작용으로서 부하의 유도 부하를 역률을 개선해 주어서 역률을 좋게 해준다. 맞죠? 송전선의 전압 강화를 감소시켜 준다. 역률을 개선하기 때문에 전류가 감소하고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은 전압 강화를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 맞는 표현이며 2번이 잘못되었습니다. 근데 2번 플러시리스 DC 서브모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DC 서브모터라. 브러시리스는 브러시가 없다는 뜻인데요. DC 서브모터는 일반적으로 교류용과 직류용이 있는데 DC 서브모터는 가장 뛰어난 장점이 기동 토크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서브모터들은 일반적으로 로봇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군요. 로봇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시정수가 짧습니다. 시정수가 짧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성이 높습니다. 높고 네 번째로 소금성이 뛰어나죠. 소금성이 좋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효율도 양호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DC 서브모터의 장점들이라고 볼 수 있죠. 보기를 보실까요? 1번
단위 전류당 발생 토크가 크고 역기전력에 대한 불필요한 에너지를 교환함으로써 효율이 좋다. 효율이 양호하다. 맞는 얘기죠? 2번, 토크의 맥동이 작고 안정 제어가 용이하다. 안정성이 높다. 맞죠? 그다음에 기록 시간 상수, 시정수를 얘기하죠. 시정수가 크고, 틀렸네요. 시정수가 작고 응답이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성이 아주 좋다 그러는데요. 응답이 빠르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네요. 네 번째, 기계적 접점이 없고 신뢰성이 높다. 그렇죠? 아주 정확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맞고 3번이 잘못되었네요. 문제 3번, 3300V 60Hz용 변압기의 와류선이 360W이다. 이 변압기를 2750V 50Hz로 사용할 때 이 변압기의 와류선은 몇 W인가 물었네요. 그러니까 전압을 3300V에서 60Hz에서 2750V 50Hz로 변환시켜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와류선 값은 아까 처음에 360W였는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문제이거든요. 원래 와류선은 에디 커렌트 로스에서 와류선은 무엇이 된다? 와류상수 시그마 2에다가 강판의 두께, 파형률 KF의 주파수, 최대 자속밀도 BM의 각각 제곱에 비례하죠. 여기서 공구전압이 V가 4.44 FNO5 M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자속, 최대 자속의 밀도 BM은 어떤 관계냐? BM은 얘와 같은 개념이 되거든요. S로만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BM은 어떤 관계냐면 주파수에는 반비례하고 공급전압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최대 자속 밀도 BM 값에다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해주면은 K 곱하기 주파수 이쪽에 상수로 놓고 주파수 F 곱하기 최대 자속 밀도 이것을 여기다 대입시켜주니까 각각 제곱이 됩니다. 그럼 제곱 주파수분의 V1의 것이 제곱이 되죠. 제곱이 되니까 주파수의 제곱, 주파수의 제곱이 돼서 그 뭐에 비례한다? K 곱하기 1차 공급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와류선은 주파수와 공급전압이 함께 변화할 때 무엇에 비례한다? 공급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변화된 와류선을 구하면 에디 커렌트 로스 와류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처음에 와류선 360W에다가 전압이 얼마에서 3300V에서 2750V로 변화했죠? 그럼 그것에 제곱에 비례하니까 제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250W가 나오네요.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동기전동기의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 역률은, 우리 좀 전에 뭐 했었죠? 1번에서 전기자 전류가 최소가 되려면은 그때 역률은 어떻게 된다? 1이 되는 것이죠. 동기전동의 출력, 삼상 출력은 어떻게 됐다? 루트 3 VI 역률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 출력과 이 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 연료가 최소가 되려면 이때는 역률이 최대가 돼야 되거든요. 역률이 최대가 얼마입니까?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자 전류 I가 최소가 될 때 역률은 1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100마력입니다. 100마력 600V 1200rpm의 직류 분권 전동기가 있다. 분권 계좌 저항이 400옴, 전기자 저항이 0.22옴이고 전격 부하에서 효율이 90%일 때 전부하 시의 역기전력은 이렇게 물었네요. 역기전력을 구해라. 지금 분권 전동기가 되니까 분권 전동기의 열선도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전기자가 있고 계좌 본선이 있으며 브러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에 공급전압이 600V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600V가 되었죠. 여기 계좌 본선의 저항 RF가 400Ω이다. 그리고 전기자 본선의 저항 RA가 0.22이다. 이럴 때 0.22Ω일 때 여기서 회전하게 되면 역으로 기전력이 나오거든요. 그럼 역 기전력 값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가 입력 전류 I가 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전기자 전류 IA, 여기가 계좌 전류 IF가 되겠죠? 계좌 전류 금방 볼 수 있네요. 이 공급전압을 계좌 본선에 저항을 놔주니까 계좌 전류는 400분의 600V가 되어서 1.5A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전기자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요. 그럼 부하 전류를 구할 수 있죠? 이게 입력 전류가 되는데요.
입력 전류는 지금 출력이 100마력이고 효율이 90%라고 있습니다. 그럼 입력 P 인풋은 무엇이 된다? 인풋은 V 곱하기 I가 되거든요. 입력이라는 건 무엇이 된다? 출력 100마력이겠죠. 출력 P 아웃을 무엇으로 효율 2타로 나눠주면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출력을 효율로 나눠주면 입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입력 전류, 이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전류 I 값은 어떻게 된다? I 값은 전압 V로서 이 출력 100마력이니까 746 하나 둘 해서 74,600W가 됐습니다. 효율 0.9로 나누어서 전압 몇으로 600V로 나눠주면 이게 입력 전류가 되는 것입니다. 입력 전류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것은 138.15 정도가 되겠네요. 138.15 암페어가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그럼 전기자 전류 IA는 어떻게 되느냐? 전기자 전류 IA는 138.15에서 마이너스 여기에 계도 전류를 빼주면 되겠죠? 1.5V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된다? 136.5 암페어 정도가 되겠네요. 65암페어가 되겠네요. 65암페어가 됐다. 자, 그러면은 역기전력 2라는 것은 뭐에서 공급 전압으로부터 무엇을 전압 강화 IA, RA를 빼주면 되죠. 따라서 600V에서 공급전압 600V에서 마이너스 IA가 136.65 암페어 곱하기 전기자 혼선의 저항 0.22ohm입니다. 빼주면 얼마가 된다? 빼주면 아마 500 약 69점 얼마가 될 것입니다. 69.9V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 얼마가 된다? 570V가 나오겠네요. 570V. 자, 이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제 6번. 분권발전기의 전기자 저항이 0.05입니다. 단자 전압이 200V, 회전수가 1500rpm일 때 전기자 전류는 100A이다. 이것을 전동기를 사용하여 전기자 전류와 단자 전압이 같을 때 회전 속도는 몇 rpm인가? 단 전기자 반작용을 무시한다. 이런 발전기가 있는데요. 발전기가 있는데 이렇게 원동기에 의해서 회전해 주는 것입니다. 회전해 줄 때 여기서 기전류 E가 만들어지죠. E에서 전기자 전류 IA, 얘는 계량 전류 IF, 얘는 부하 전류 I가 되며 이게 단자 전압 V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현재 발전기를 사용할 때 이 회전 속도가 원동기 회전 속도 N호가 1500rpm이었습니다. 1500rpm을 회전하면서 여기 전기자 전류 얘는 100A가 됐죠. 그리고 전기자 저항과 계량 저항이 각각 얼마로 되었냐면은 계량 저항은 여기 보시면은 전기자 저항만 줘졌네요. 전기자 저항 0.05ohm으로 줘졌죠. 자, 이런 발전기가 있는데 이것을 역으로 해서 전동기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동기로 사용할 때 이 전압과 전기자 전류를 동일하게 했을 때 이때 전동기로 사용할 때 회전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선 발전기일 때 이 역기전력 E는 어떻게 되느냐? 발전기일 때 역기전력 E는 공급전압 V에다가, 단자전압 V에다가 플러스 IA, RA를 더해주면 이게 발전기일 때의 유기기전력 E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보시면은 공급전압은 200V가 되었고, 전기자 전류는 100A가 되었으며, 전기자 권선의 저항이 0.05가 되니까 205V가 되네요. 205V. 자, 이때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회전 속도는 그래서 발전기일 때 유기전력 E는 전동기 때와 똑같습니다. A분의 Z P파이 60분의 NO가 되었죠? 그럼 이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AZP 공급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자속도 일정하거든요. 1분은 60초 다 일정하죠? 이건 정수로 놓습니다. 그럼 정수로 놓으면 무엇이 된다? K 곱하기 N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K 값을 우리가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K 값은 N분의 2가 되겠네요. 비례상수인 K값 상수 K는 어떻게 된다? N 회전속도 N분의 발전기 때 회전속도분의 여기서 역기전력 E가 되는 것입니다. 유기기전력 E가 되는 것입니다. 발전기의 유기기전력 E가 바로 K값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회전속도는 발전기일 때 1500rpm 했고 기전력은
205V가 됐습니다. 그럼 이것을 전동기로 사용할 때의 이 역기전력 E는 어떻게 되냐? 전동기 때 역기전력이라고 쓰는데요. 이것은 공급 전압에서 전압 강화 IA, RA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200V에서 전압 강화 100A 곱하기 0.05이니까 195V가 되었네요. 그럼 이때 이 속도도 똑같습니다. A분의 Z P-파이 60배는 이 공식은 똑같다는 얘기죠. 이때 이게 전동기 때 회전 속도인데 이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분의 Z P-파이 60은 여기서 구해놨죠. K 값으로서 1500분의 205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500분의 K 값인데요. K 값이 1500분의 205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곱하기 N을 해줬더니 이것이 195V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전동기일 때 회전 속도 N은 어떻게 된다? N은 전동기일 때 회전 속도는 195 곱하기 얼마분의 205분의 150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계산해 보면은 1427 RP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은 답은 1번이 되겠죠? 문제 7번 탄상 반파 종유 효율은 이렇게 물었네요. 탄상 반파 종유의 효율이라는 것은 입력 전력. 입력은 교류입니다. 입력분의 출력의 비를 종유기의 효율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100분위로 나타내면 되겠죠? 입력은 교류의 전력이거든요. 교류의 전력이기 때문에 교류의 전력은 I제곱 R 하면은 입력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출력 전력은 직류의 전력이기 때문에 ID의 제곱 곱하기 R을 하면은 이게 출력의 전력이 되거든요. 곱하기 100. 자, 그러면은 반파 종유일 때 시료값을 어떻게 되느냐? 단상 반파 종유일 때 시료값이라는 것은 최대값 IM을 무엇으로 2로 나눠지면은 뭐가 됩니까? 시료값에 전류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의 제곱 곱하기 부하의 정 R 하면 이게 입력이 되거든요. 여기다 출력 직류성분의 전류거든요. 그럼 직류성분의 전류는 반파 종류일 때는 얘는 파이분의 IM이 되죠. 요것의 제곱 ID의 제곱 곱하기 R가 됐죠.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이게 RR 소거되고 여기 IM과 IM 소거될 수 있죠. 네, 소거되면은 파이 제곱을 2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뭐가 된다? 파이의 제곱분의 4가 되겠네요. 2를 제곱해 주니까 4가 됐죠. 그러니까 4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이니까 파이 제곱분의 4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보기에서 찾아보면은 몇 분에 있습니까? 파이 제곱분의 4가 되어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것은 계산해 보면 약 80.6% 정도가 될 것입니다. 80.6%가 되며 보기는 이렇게 조졌습니다. 이 값이 얼마에 있다? 1번에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문제 8번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동작 원리 중 가장 적당한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유도전압 조정기는 탄상과 삼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탄상은 교본 자기를 이용하며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는 회전 자기를 이용합니다. 회전 자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2차측 전압에 의해서 전압을 조정시켜 주는데 이것이 고정자에 있는 1차 권선의 전압입니다. E2 그리고 여기에 조정할 수 있는 이런 1차측 전압이 E 환호가 있습니다. 여기다 삼상 중에서 원래는 이것이 3개가 있는 삼상 중에서 일상을 보게 되면은 일상 여기가 입력 전압이 되고 V1 여기가 출력 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출력 전압 V2가 되거든요. 그래서 입력 전압에 대한 출력 전압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것이 회전자에 있는 1차 공급 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정자에 있는 2차 권선의 전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전압이 항상 어떻게 된다? 2차 전압이 E1 플러스 E2라는 이런 전압이 얻어지거든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E1으로 되어 있고, 이게 조정 전압이 되는데, 이 전압이 위상에 따라서 이렇게 권수 비에 따라서 E2의 크기는 일정합니다. 근데 이것을 회전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V2의 전압이, 2차 측의 전압이 어떻게 된다?
여기에 이 완후에다, 요 이 완후에다 뭘 더해주면 된다. V2의 전압을 이 완후에다가 E2를 더해주는데, 지금 현재 위상 가격에 알파일 때는 이렇게 되고, 이게 그럼 V2의 전압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도 변화하고, 이렇게도 변화하고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전부 다 무엇에 의해서 조정해 준다? 요게 2차 요게 조정전압의 위상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다. 이 위상의 변화에 의해서, 위상 전압 조정에 의해서 2차 측 전압을 조정하는 것, 이것이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실까요? 1번, 회전 자계에 의한 유도 작용을 이용하여 2차 전압의 위상 전압을 조정에 따라서 변화시켜 준다. 맞는 표현이 되네요. 전자 유도 현상에 의해서 이 1차 측 전압과 2차 측 전압은 항상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상각을 변화시켜 줌에 따라서 2차 측의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전부 다 회전 자계를 이용했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바른 답이 되겠네요. 문제 9번, 변압기에서 역률 100%일 때 전압변동률 입시로는 어떻게 표시되느냐? 변압기의 전압변동률 입시로는 어떻게 된다? 저항강압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유도부하일 때 플러스 Q 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그러면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이라면은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된다? 사인 세타는 0이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 전압변동률 입시로는 P 퍼센트 저항 곱하기 역률 2루에다가 플러스 리액턴스 강화 곱하기 0이 됐거든요. 그럼 이건 지루가 되니까 곧 무엇이 된다? P에다 7 해주니까 곧 전압변동률은 뭘 것 같다? 퍼센트 저항 강화와 같은 값을 갖게 되네요. 그래서 퍼센트 저항 강화와 같다. 1번이 답이 되겠죠? 이제 10번 변압기의 여자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시험법은 이렇게 물었네요. 변압기에서 무부하 단락시험, 본선에 저항을 시켜오는데 무부하 시험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무부하 시험을 하게 되면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여자 전류를 구할 수 있고 여자 전류 I0라고 쓰죠. 그 다음에 여자 어드미턴스, 어드미턴스를 구할 수 있으며 Y0로 쓰죠. 그 다음에 무부하선, 즉 철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부하 시험을 하게 되면 여자 전류, 여자 어드미턴스, 철선을 구할 수 있는데 여자 어드미턴스를 구할 수 있는 시험은 무엇이냐 했으니까 무부하 시험이 되겠습니다. 답은 무부하 시험 2번이 되겠네요.